자, 오늘은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은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두 가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자면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확률의 범위. 확률값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값을 갖는다라는 범위가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이제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에 여사건이란 말은 사라졌는데 그거를 한글로 표현해 보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뭐 않을 확률, 여자가 남을 여자를 얘기하거든요. 한글로 한문으로 하면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남는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여사건인데,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에 있는 문제로 성질을 좀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주머니에 크기와 모양이 다른 바둑돌이 3개가 들어있다. 지금 주머니가 그림이 없죠? 그래서 주머니 그림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주머니, 여기 B, 그 다음에 C, D라는 주머니를 이렇게 하나 만들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주머니에 바둑돌을 이제 여기 3개씩 들어있는데 바둑돌은 알다시피 검은색 돌이랑 검정돌, 그럼 요거를 흰 돌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A에는 흰 돌이 3개 들어있는 경우고요. D에는 검은 돌이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경우고, B는 검은 돌 하나랑 흰 돌 2개, C는 검은 돌 2개와 흰 돌 하나로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주머니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검은색 돌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포인트는 검은색, 검은 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A에서 검정색 돌이 나올 확률은 전체 3개분의 하나를 뽑았을 때 검은색이 없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쵸? B는 3개 중에 검정돌이 하나니까 3분의 1. C는 3개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검은색일 확률은 3분의 2. D는 전체에 해당하는 3개분의 어떤 걸 뽑아도 항상 검은 돌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3은 사실 1이고요. 간단했으면 얘는 0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얘 A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A는 확률이 0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떻게 뽑아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흰색밖에 없는데 어떤 걸 뽑아도 검색이 나올 일은 없죠. 그렇죠? 이럴 때는 확률이 사실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은 어떨 때 나오나 봤더니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요거를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확률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P라는 확률 값은 최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에서부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n분의 n 1값이죠. 이게 0값이고 요 사이의 값에서 P라는 값이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P는 항상 0과 1 사이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지금 A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반드시 일어나는 거, D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D 같은 케이스로 얘기해서 확률 값은 항상 1이 나오더라. 그래서 확률이란 값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 0 포함, 1 포함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게 첫 번째 확률의 성질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쵸? 자, 그럼 여기 1번 봅시다. 담주 확률이 1인 것을 고르래요. 1을 고르라는 얘기는 뭘 고르는 얘기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 어쨌든 무조건 일어나는 걸 구하라는 얘기죠. 1번, 동전을 1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는 확률 2분의 1을 얘기하죠. 그쵸? 두 번째,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 항상 동쪽에서 일어나죠.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쵸? 이런 건 0일 거예요. 3번, 1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확률. 이런 경우는 있지 않죠.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거죠. 얘는 0.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3, 5, 3개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그래서 주사위 5번 한 번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6, 5, 4, 3, 2, 1 중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쵸? 6 이하의 숫자니까 항상 나오는 애들이어서 얘는 확률이 1값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확률이 1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제 1번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구니 안에 오렌지색 탁구공 10개와 흰색 탁구공 5개가 들어있다. 이 바구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다음을 구해라. 오렌지색 공이 나올 확률은 일단 15개 중에서 한 개로 고르는 거죠. 오렌지색이 10개 있었다 했으니까 15분의 10이어서 3분의 2면 되겠고, 그 다음 잘 봐. 오렌지색이고 흰색이야. 근데 2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검은색이 나왔지. 대부분 문제를 잘 안 읽는 애들은 10개 물어봤으니 2번에서는 흰색 물어보겠구나 해서 15분의 5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검은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은 0이겠죠. 그쵸?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돼. 자, 탁구공이 나올 확률. 뭘 뽑아도 탁구공인 거죠. 항상 일어나는 거, 반드시 일어나는 거, 확률 1이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입니다. 은근히 이런 거 잘 걸렸어. 작년 선배들 보면 뭐 죄다 여다 3분의 1 써, 15분의 5 해서 3분의 1 쓰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똑똑한 2학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자, 유제 2번 갑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 개, 자, 나온 수의 합이 12보다 클 확률이래. 자,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제일 큰 눈이 나온 애들이 6이랑 6이겠지. 이걸 더하면 10인데 12보다 클 확률은 있을 수 없겠죠. 그쵸? 얘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운의 수의 차가 3이 나오는 경우, 자, 3이 나온다는 얘기는 1, 4 가능하고요. 2, 5 가능하고 3, 6 가능하고, 그 다음 또 반대로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4, 1, 5, 2, 6,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총 36가지 중에 차가 3이 나오는 거 6가지 계산하면 6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죠. 비슷하게 합이었나 차였나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유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없지, 노란 공 3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낸대. 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 하나 그려주면 되지. 여기에 선생님 펜의 장점은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노란색 3개, 그 다음에 빨간색 2개. 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너네는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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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색깔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자, 5개 중에서 한 개 뽑겠대. 몇 개 뽑는지 봐야 돼. 노란색 꺼낼 확률은 5분의 3. 흰 공을 꺼낼 확률은 0. 그쵸? 흰색은 없으니까. 노란 공 또는 빨간 공. 뭘 뽑아도 노란색 아닌 빨간색인 거겠지. 그럼 어쨌든 걸릴 애들이니까 얘는 항상 노란색 아닌 빨간색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확률은 1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선생님 사실 이걸 되게 하고 싶었어. 이거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칠판에 그리기가 되게 난감했지만 요번에 요렇게 컴퓨터로 수업을 하면서 요런 걸 할 수 있네. 아주 마음에 든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확률 끝났어. 첫 번째 성질은. 첫 번째 성질, 확률이라는 건 0과 1 사이 값이다. 0이 나올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일 때 가능하더라.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었고요. 두 번째 성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자, 이거를 언제 쓰냐면, 이제 언제 많이 쓰는지, 사실은 일어날 조건을 계산하기 힘들 때 일어나지 않을 조건을 이용하면 좀 편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딸이, 이게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덧셈과 뺄셈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15에 합이 15가 나오는 애들을 막 계산을 하더라고. 7 더하기 8, 뭐 6 더하기 9 이런 거 해. 자, 그러면 밑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9 더하기 6. 그럼 눈치 빠른 애들은 이게 15인 거 알고, 이게 바꿔도 15인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우리 딸은 또 손으로 이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수학적 감각이 없어, 첫째는. 너무 슬퍼. 선생님도 이과고 남편도 이과인데 우리 큰딸은 전혀 이과가 아니야. 예체능이더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뺄셈 나오면 이제 그게 나오지. 15 빼기 9, 15 빼기 6 이런 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계산하나 봤더니 15 빼기 9를 볼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 가르기 뭐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얘를 10이랑 5로 나눠. 그 다음에 9를 빼. 그래서 9를 10에서 먼저 빼면 1 더하기 5가 돼서 6이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5 빼기 9를 5와 4로 나눠. 그래서 5끼리 빼고 10에서 4 빼서 6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 우리 딴은 9하고 뭔가를 더해서 15가 되는 걸 찾고 있지. 6건인 거지 사실은. 이 답을 구하기 위해 9하고 어떤 짝꿍이 15를 만들어내는 걸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요런 덧셈과 뺄셈에 반대되는 개념을 쓰는 것처럼 6건도 합이 결국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1번. 일단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는 남을 여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 항상 일어나는 확률이 1이었지, 그치? 일어나는 게 이렇게 그림을 보면 돼. 어떤 사건, 전체 사건이 있어.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야. 뭐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합치면 다 1이 나오거든? 근데 요만큼 A라는 사건이 값이 P래, 일어날 확률이. 그럼 요 나머지 부분의 값은 얼마일까? 그럼 요거는 사실은 1에서 P를 뺀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확률은 1-P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 보면서 어떤 문제인지 다시 볼게.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제 그냥 요 풀이 과정 무시하고 선생님 밑에 한번 그냥 풀어볼게.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지. 그럼 결과가 앞 나오던가, 그치? 뒤 나오던가, 앞 나오던가, 뒤 나와. 그럼 전체 4가지 중에서, 그치? 전체 이제 n 값은 4야.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헤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헤드가 나오는 거 하나, 둘, 3개란, 미안, 이거 TT구나. 이거 TT. 이걸 수정할게. TT, 테일. 이렇게 3가지겠지, 그치? 3가지. 그럼 전체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이게 선생님 여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사건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는 건 모두 뒷면이 나온 요 케이스만 전체에서 빼주겠다는 거야. 다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는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것. 한 번도 앞면이 나오지 않는 값을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무슨 값이 들어가냐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온다의 뜻은 전체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주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이 나온다는 거지. TT 요거 하나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둘 다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냐? 얘는 사실 1에서 4개 중에 1개겠죠. 4분의 1. 그래서 4분의 3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의 의미는 전체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주는 거랑 같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유제 4번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또 없죠?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대. 난 여기다 또 색칠을 칠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아니니까 여기다 레드 5개, 그 다음에 노란 구슬 3개, 옐로우, 그 다음에 파란 구슬 2개, 블루 이렇게 해놓을게. 자, 그러면 총 몇 개냐면 10개지, 10개. 자, 주머니에서 한 개 구슬을 꺼낼 때 노란 구슬이 아닐 확률을 구하래. 자, 노란 구슬이 아닐 확률. 노란 구슬이 아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전체 확률 값은 1이었지. 1에서 누굴 빼줄 거냐면 노란색 확률을. 그러면 간단하게 아닐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란색 확률을 A라고 한다면 노란색 구슬이 아닐 확률은 A의 여사건이 되겠지. 근데 아까 여사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1에서 노란색일 확률 P만큼 빼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계산해보자. 노란색일 확률은 10개 중에서 1개를 뽑는데 노란색일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노랑 이렇게 3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분의 3이겠지. 노란색이 아닐 확률은 전체에서 빼주니까 10분의 7이 정답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사건 문제를 조금만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에서 2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은 5의 눈이 나올 확률. 근데 어떨 때 여사건을 많이 쓰냐면 적어도 한 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땐 여사건을 많이 씁니다. 풀이를 해보면, 자, 적어도 한 번 5의 눈이 나와라 라는 얘기는 1에서 누굴 빼냐면 5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첫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두 번째 나올 때 6가지, 총 36가지가 나오겠지?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5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순서상을 이렇게 썼을 때 요 자리에 1, 2, 3, 4, 6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1, 2, 3, 4, 6까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 두 가지가 둘 다 5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총 25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36분의 25니까 36분의 11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진짜 11개가 나오나 한번 볼까? 이제 세보면 되지. 첫 자리가 5가 나오는 거 5,1, 5,2, 5,3, 5,4, 5,5, 5,6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자리가 5가 나오는 거 1,5, 2,5, 3,5 해서 6,5. 그럼 선생님 첫 번째 게 6가지, 두 번째 게 6가지, 그럼 12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서 중복이냐면 5,5가 중복이지.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총 11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다 카운트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 자리를 만들어놔서 5개 들어가고 5개 들어가니까 총 25가지가 나와서 전체 1에서 얘를 빼주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유리하다는 거죠.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카운팅하면 좋은데 복잡해지면 이거를 빼먹고 세는 경우 혹은 중복하는 걸 빼줘야 되는데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여사건으로 간단하게 적어도 한 번이라는 건 1에서 5가 한 번도 안 나오는 확률을 빼주는 게 훨씬 계산에 오류가 적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은 요건 좀 지워주고요. 이건 선생님 만드는 유제니까. 자, 0에서 3까지 수가 적힌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래. 그럼 사실은 소수일 확률을 구해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우리가 지금 여사건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1에서 소수일 확률 빼봅시다. 자, 일단 카드가 두 자리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두 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0, 1, 2, 3이면 첫 번째 자리에 3가지, 두 번째 자리에 3가지, 총 9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소수 만들어 봅시다. 일단 1, 2, 3 이런 카드는 안 쓸 거죠. 그쵸?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써보면 10, 11, 12, 13 20, 21, 23. 야, 11은 안 되겠네. 한 장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30, 31, 32. 이렇게 총 9가지가 있는 거죠. 이 중에 소수가 아닐 확률이면 소수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소수인 애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얘 소수, 요거 소수, 요렇게 소수겠죠. 그쵸? 그럼 결국 1에서 소수일 확률 9가지 중에 3가지를 빼주면 9가지 6개. 뭐 계산을 잘하고 있니? 3분의 2가 소수가 아닐 확률이라는 거지. 실제로 요게 소수가 아닌 거죠. 이것들 보면 2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소수가 아닐 확률은 1에서 소수일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아예 써놓고 나면 세도 상관없다는 거. 어쨌든 풀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편한 걸로 여러분이 맞춰서 하면 되겠어. 자, 심화 문제 같이 볼게요. 심화 문제 좀 어려운 형태. OX로 정답을 표시하는 문제가 3개가 있다. 아무렇게나 답을 골랐을 때 3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이거 숙제 한번 내볼까? 숙제 내면 좀 풀어 올라나? 오늘 과제는 요 12페이지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 건데 요거 한번 과제 내봅시다. 요 과제를 내보내고 다음 시간에 이건 풀이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과제로 찍어서 보내는 걸로 숙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다 끝난 이 와중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번씩 숙제를 내죠. 그쵸? 공부를 잘하나? 내년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하늘 듣고 있나?
고민서 듣고 있나? 선생님은 내년에 과제를 억수로 많이 내줄 거야. 나는 목표를 잡았어. 내년에 내가 3학년을 맡으면 영어 A 선생님처럼 매일매일 과제를 내는 숙제를 내도록 할 거야. 그리고 맨날 구글 폼으로, 네이버 폼으로 과제를 받는 걸로 하겠어. 자, 화이팅. 자, 그러면 선생님 넘어가서 요 심화 1번은 숙제로 내고요. 자, 244페이지 5번하고 6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교과서는 난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다 같이 적어줄게. 자, 10부터 99까지 두 자리 자연수가 한 개씩 적힌 90개 공이 있대. 그러니까 뭐 이런 바구니 안에 10, 11, 12 해서 여기까지 99까지 적혀있는 이런 공들이 있나봐. 여기까지 다 이해했지? 자, 이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한 개만 뽑는데, 한 개. 한 개를 임의적으로 뽑을 때 23, 90과 같이 2를 포함하지 않는 수가 적힌 공을 뽑을 확률. 선생님 원래 이렇게 문제 다 안 쓰는데 책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친절하게 쓰고 있어. 2를 포함하지 않는 수가 적힌 공을 뽑을 확률. 그러니까 10 같은 거 뽑지 않아. 99는 뽑아도 돼.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오늘 배웠던 여사건 나왔지. 뭐뭐 않는, 뭐는 적어도 이런 말 나오면 여사건 이용하면 좋거든요. 자, 풀이해봅시다. 2를 포함하지 않는 수가 적힌 공을 뽑을 확률은 솔루션 전체 1에서 빼기 뭘 뺄 거냐면 2를 포함하는 공을 뽑을 확률. 전체가 몇 개라 그랬냐면 90개라 그랬거든. 2를 포함하는 공이 뭐 있는지 좀 적어보려고. 자, 일단 10, 11, 12 해서 19까지. 이게 총 몇 개냐면 요게 10개야. 10개. 그 다음에 21, 31, 41 해서 91까지 갈 거지. 그치? 이게 총 1, 2, 3, 4, 5, 6, 7, 8, 9, 8개. 이렇게 나오겠지? 더는 없는 것 같아. 더는 1을 포함하지 않는데 91은 안 들어가네. 91 들어가지. 99까지니까. 자, 그럼 총 몇 개냐면 18개. 다 됐지. 1 마이너스 이거 약분되거든? 5분의 1인가? 그래서 5분의 1 빼니까 5분의 4로 계산하면 되겠지. 뭐 계산은 선생님 많이 틀린 다음에 요 카운팅에서 틀렸을 수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1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1에서 1을 포함하는 공을 빼면 우리가 뭐뭐 하지 않을 A의 여사건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시다. 6번은 작년에는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제 봅시다. 혜정이네 가족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기간 중에 4일을 여행을 갈 거래. 여기 혜정인데 8월 1일, 2일, 3일, 4, 5, 6, 7일 중에서 4일간 여행을 갈 거래. 4일. 그 다음에 민수네 가족은 민수 이걸 달력이라고 생각해줘. 달력 8월 3일부터 7일간 8월 3일부터 7일간 여기까지야. 혜정이는 1일부터 7일 사이고 그 중에서 3일간 여행을 갈 거래. 자, 두 가족 모두 여행 가는 날을 임의로 잡는다고 할 때 하루 이상 겹치게 될 확률을 구하래. 여기 문제가 하루 이상 겹칠 확률 구하래. 자, 일단 혜정이가 4일을 가지. 그럼 여기 한번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볼게. 혜정이가 4일을 가면 아마 이렇게 표시해도 돼. 달력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잘 표시하거든. 얘는 1일부터 7일 중에 4일을 1, 2, 3, 4를 잡겠다는 얘기고, 그치? 아니면 뒤로 좀 뒤에 맞춰서 그려볼까? 뒤에 맞추면 아마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잡겠지, 그치? 그러면 혜정이가 잡을 수 있는, 끊어서는 안 가. 연달아 가는 거야, 4일을 연속적으로. 자, 그러면 혜정이가 고를 수 있는 건 1, 2, 3, 4든가 2, 3, 4, 5든가 3, 4, 5, 6이든가 4, 5, 6, 7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일단 그러면 혜정이가 갈 수 있는 초이스는 네 가지가 나와. 그치? 자, 그 다음 민수가 가는 초이스도 계산을 해볼까? 민수는 노란색이 나와서, 자, 민수는 날짜를 좀 카운팅 해보면
지금 보니까 3, 4, 5, 6, 7 중에 3일이지. 그치? 3, 4, 5, 6, 7 중에. 그 중에 3일이야. 그러면 3, 4, 5 가든가 4, 5, 6 가든가 5, 6, 7 가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세 가지. 그럼 혜정이하고 민순애하고 스케줄을 잡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겠지. 그치? 이 중에서 하루 이상 겹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여사건 이용할까? 자, 1에서 뭘 구하면 돼? 하루도 안 겹칠 거. 하루도 겹치지 않음. 근데 언제 안 겹칠까? 계산해보면 언제 안 겹치냐면, 혜정이가 1, 2, 3, 4를 가고, 그치? 그 다음에 민수네가 5, 6, 7 요렇게 딱 가면 안 겹쳐. 그것 말고는 하나도 없어, 케이스가. 여기서 딱 끊겨. 그러면 1에서 총 12가지 중에 하루도 겹치지 않는 케이스는 요것밖에 없어. 한 가지 경우. 그래서 12분의 11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확률로 12분의 11이면 90% 넘는 값이잖아. 그치? 거의 뭐 90만 3, 4쯤 되나? 이런 확률로 하루는 겹치게 돼 있다는 거지. 혜정이가 중간 날짜 잡으면 무조건 민수네랑 겹치게 돼 있고, 그치? 요 앞에 땡기고 민수네가 뒤에 땡기지 않으면 그렇게 땡겼을 때만 안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하루 이상 겹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건 사실 겹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에서 하루도 겹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 확률이라는 건 0과 1 사이 값이다. 0이 나오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1이 나오는 건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요 그림을 기억하면 좋아. 전체는 1 값이고 그 다음에 특정 안에는 P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1-P 값으로 계산하면 되더라. 이게 지금 1-1이 아니라 프린트가 잘렸는데 1-P야, P. 1-P 값으로 계산하면 되더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의 과제는 심화 1번을 해서 12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요 심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의 계산을 마무리로 해서 이제 교과선을 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수업 열심히 들어서 과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